안녕하세요.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까칠한 아줌마 김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0번째예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0번을 달려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세월호입니다. 제가 세월호 때문에 우울증 겪었다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우리 집에 아직도 우울증 극복용 사탕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같이 드실래요? 엄청 많다니까? 제가 이거를 바짝 씹어 먹으면서 갈 때마다 햇볕을 쬐고 사탕을 먹으라는 우울증 극복용 처방에 따르기 위해서 했었는데,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사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밝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주권 국가가 아니거든요. 자국민을 이렇게 국가가 기획해서 학살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숫자로 보는 거니까. 국민으로 안 보고 숫자로 보는 거니까, 상세 아이템으로 한 300개 정도 없애. 이거잖아요. 김기춘이 이 인간 악마 사이코패스 이 미친 새끼가 이것을 기획했는데, 이 뒤에는 미국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거기에 같이 부패한 기득권으로 야합을 한 야당 정치인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이 마지막 이야기를 위하여 저는 지금까지 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이십니까? 예, 이겁니다. 문재인과 유병헌, 그들의 물고 불리는 의혹은 부정선거 성복과 무관한가? 박우진 기자, 2015년 8월 16일 입력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든 내용들이 나오죠. 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보 2009년 12월 유병헌 채무조정 신청서 단독 입수. 예보, 예금보험공사죠. 예보. 유병헌 재산 부실조사 부실조사 후에 채무의 96%를 탕감을 해주었다. 2천억 정도를 국민 세금으로 탕감을 해주었다. 이 말이죠. 쌍용종금 채무 147억 원 불구하고 4%인 6억 5천만 원만 받고 탕감하였다. 공적 자금 투입된 종검사 파산관제인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예금보전고사 승인 없이 정결 처리를 해보았다. 유병헌이 재산 7차례 조사했지만 한 푼도 없어서 탕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참사 후에 재조사를 해보니 유병언의 재산이 1,000억이 넘더라. 공적 자금 투입된 개인 채무 100억 이상 탕감은 유병언이 유일하다. 문재인과 유병언 그들의 물고 물리는 의혹 이겁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전 세무회장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종금 채권 147억 원 중 96%를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IMF 직후 IMF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IMF 직후에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부산 지역 5개 종금사 중 파산한 신세계, 고려, 항도종금 등 3개 중 신세계와 항도 등 2개사의 파산 관제인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맡았는 것은 물론 동남은행도 문 대표가 파산 관제인을 맡는 등 부산 지역 파산 관제인을 거의 도리하다시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표는 98년 IMF 직후 동남은행 등의 파산 관제인을 맡으면서 이 은행의 채권 회수 소송들을 전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부산에 몰아주고 별도의 수임료까지 챙겨서 일석삼조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명박이만 있는 게 아니죠. 문재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히 문 대표는 2000년 당시 파산한 신세계종금과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되었으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유병언 45억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성소 판결을 받고도 무슨 연유에선지 유병언과 세모에 대해서 채권 회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민기적거렸겠습니까? 유병언과 문재인 대표 간의 유착관계 의혹이 뒤늦게 정폭되고 있습니다. 문 대표와 예금보험청은 2002년 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 주식회사 등 자연인 1명과 법원 1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0월 8일 성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대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은 한편이 되어가지고 문 대표가 유병언이하고 한편이 되어가지고 채권 회수를 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에야 13년 만에 뒤늦게 이를 회수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은 당시 파산관제에는 세월호 참사 후 허둥지둥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유병언과 문재인의 관계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왜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연방법원 소송에서 본안 소송에 대한 답은 한 줄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비밀 공개 금지 합의서만 받아냈는데 급급했는지 알 수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은 파산 감명 시청을 한 2009년 12월부터 무려 19년 동안 단 한 푼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국민 세금으로 얘들을 다 뭡니까?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어 주었다 이 말이죠. 유 회장이 이처럼 채무조정 신청을 하자 예보는 다른 재산이 없다며 감명 신청을 받아들여 2010년 1월 147억 원의 채무를 단독 6억 5천만 원에 퉁쳐버렸다. 누가 이렇게
이처럼 유 회장에게 파격적인 탕감 혜택을 준 예금보험공사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 뒤늦게 유 회장 재산조사에 착수했고 유 회장 본인 명의로도 23억 원의 급여 등을 받은 것은 물론 직계 존 비속이 엄청난 재산의 있음을 알아낸 뒤에야 채무조정 신청서 사항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채무조정은 무효라는 규정을 활용 미국에서 유혁기 등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탕감해주고 눈뜬 장림 행세를 하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마지못해 유 회장에 대한 채권 회수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탕감 문서까지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걸 또 탕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문재인 대표가 1997년 IMF 이후 여기가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1997년 IMF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전부 도탄에 빠졌을 때 머리 좋은 문재인 대표께서는 파산관제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뭐 해봤자 한 5, 6천만 원 그렇게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모든 부산 지역의 파산관제인을 전부 다 문재인 대표가 자기의 그 막강한 백을 이용하여서 다 파산관제인을 했나 그러면 파산관제인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연관되는 소송을 다 자기가 도맡았다는 거죠. 동남은행의 파산관제인에 선임되는 등 부산 지역에서 IMF 외환위기 때 가장 큰 수혜자라는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국가의 위기를 이용했는 겁니다. 문 비서실장 전후 관련 150억을 수임을 했습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백으로 비서실장 되기 직전 되기 직후에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수임을 했습니다. 문 대표는 동남은행 파산관제인을 맡은 후에 무려 20건의 동남은행 소송 관련 사건 중에서 수임한 13건의 소송 가액은 727억 원으로 소송 가액으로 따지면 동남은행 소속의 95%를 자기의 로펌에 맡긴 셈이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가 문재인 대표죠. 선임료 1억 1,100만 원을 챙긴 것은 물론 문 대표 자신은 파산관제인으로 5,800만 원을 챙겼고 그러면서 연간 이런 20여 건의 소송을 하면서 성공 보수 받고 해서 보수도 받고 파산관제인도 되고 파산범인의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석삼조의 그런 것을 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 대표가 대통령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종검사 파산관제인에서 사퇴하자 모든 파산관제인을 노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인계받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뒷배가 되어 주다가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자, 문 대표가 대표 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은 청와대에 재직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 이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시효 연장 소송으로 59억 원, 문 대표가 청와대를 떠나 법무법인 부산 대표로 돌아온 2008년 이후 11억 원 등 무려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산저축은행은 VIP 고객입니다. 문재인의 이 정도의 수임료를 내었다는 거죠. 문 대표는 2003년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자 문 대표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준 사실도 밝혀졌다. 문 대표는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나중에 증거를 드러내자 이를 시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또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NC로부터 채권 소멸시효 연장 사건을 수임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확실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무려 7,398건을 수임 9억 원을 받았다. 자, 이렇게 문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로펌에 이렇게 맡겼는 것은 파산 관제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거기에서 알게 된 여러 정보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소송을 맡게 되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과거사 상임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로부터 권력형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수수받은 것과 닮은 꼴이다.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파산관리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관련 사건을 자신의 로펌에 맡긴 행위도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면에서는 과거사위 이용사건 수임과 막상막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정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뿌리가 깊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이 유명한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 백을 이용해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였던 문재인은 사건들을 수입하는데 전부 권력형 사건들을 수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IMF를 이용했다는 거죠. IMF에 파산하는 것들, 파산하는 회사, 종금사들을 전부 자기가 싹쓸이를 해가서 파산 관제인을 했는 거예요. 파산 관제인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지만은 그게 소송이 예금을 다 못 받았는 소송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니까요. 그 소송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싹쓸이를 해가지고 성공보수랑 수임료를 엄청 챙겼다는 거죠. 부산저축은행도 그 많은 고객들 중에 한 명이었고 VIP 고객이었고 유병은 역시 VIP 고객이었는데 그 내막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언이하고 저축은행은 계속해서 민정수석으로 있고 왕수석에도 있을 동안에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저축은행은 광주 지역의 그 노무현의 지지율을 높인 광주 1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의 주범 유병언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큰 축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사건 두 개는 문재인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문재인하고 세월호하고의 연관성으로 이어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입을 다물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김어준도 그렇고 여러 많은 매체에서 다들 그 현상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죠. 이상하다. 왜 세월호를 안 구했을까? 왜 거짓말을 할까? 왜 계속해서 진실 규명을 막을까? 왜 야당에서는 진실 규명을 막는데 동조할까?
누구 때문에요? 문재인 씨 때문에요. 문재인 씨가 사건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김어준이나 이런 애들은 왜 못 건드릴까요? 김어준이가 연봉 얼마인지 알아요? 정봉류가 연봉 얼마에 스카우트 되었게요? 김용민이는요? 낙곰수 애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삼성의 TBS나 이런 그런 그 언론사에 들어가게 꼽아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이죠. 걔들은 문재인을 위해서 지금 선거 방송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나요? 계속 실드만 치고 있죠. 삼성의 힘을 받는,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월호의 진실을 막는 문재인이 되도록 그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상만 보고 있고 원인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처음부터 노무현 정권의 가장 실세가 되어서 기 얇고 돈 밝히는 문재인 후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들어가니까 전 처음부터 끝까지 세월호였어요. 내가 씨발 이거는 꼭 밝힌다. 내가 뭔 일이 있으라도 세월호는 꼭 밝힌다. 그걸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문재인이 나오더라고요. 봅시다. 자, 문재인은 세월호를, 이건 뭐 아시죠, 그죠? 그 부정선거를 인정하겠다. 부정선거 파헤치는 놈들은 다 내가 내 선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투표소 수개표 했는 애들 다 잘라버리겠다. 공천 다 못 받았죠? 예.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가 밝혀지면 내가 다 파묻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부정선거에 이었는 저축은행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친노 변호사 신용불량자 등골을 빼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새누리랑 부산저축은행 70억 원 수임료는 신용불량자 게이트다. 정 무슨 말인고 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 신용불량자 5만 명의 채권을 연장해주기 위하여 한 명당 14만 원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챙겼다. IMF로 많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했어요. 신용이 불량되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용불량이 되면은 돈을 안 빌려줘야 되잖아요. 사채업자 그런 데서나 뭐 신체 포기각서 받고 하지만은 은행이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은 1인당 14만 원을 받고 불법적으로 채권에 대하여 신용불량자에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채권 추심당하고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죄질이 굉장히 악랄해요. 그냥 사기가 아니야.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밀었어요. 자살할 수밖에 없게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비리 보십시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비리. 부산저축은행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취급했고 그액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취급했고 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타인 명의의 이용 대출을 했고 불법 자금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시세 조정 등 자금을 불법 운용했고 재산 건전성 분류 업무를 불철저하게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금감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 김영 부산저축은행 부사장, 박형성 부산저축은행 제2주주가 양길성 제1부속실장을 찾아가서 왕수성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왕수석은 압력을 넣죠. 어디에요? 유병태 건강조사 제1조사 1국장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인사권자니까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말을 듣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압력을 넣죠. 그러면 금감위는 여기서 원래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금감위는 조사를 안 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금감원이 경영진을 다 퇴출시켜야 돼요.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발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임료를 받으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알고 보니 문재인의 VIP 고객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문재인이 압력을 넣어서 언제부터 1996년부터 2003년 2월까지 대표 변호사였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부산저축은행은 문재인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주도한 광주일고 인맥 김양 45회, 박영선, 오지열, 김인영, 장인환, 문평기,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중앙 부산저축은행장,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표, KTB 자산운용 대표, 부산저축은행 감사 이런 애들이 전부 이런 어떤 사람들 IMF로 신용 불량이 된 사람들을 전부 사지로 몰았습니다.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은 끝까지 가죠. 부산 법무법인 부산법인 70억 진실을 규명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문재인은 법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습니다. 문재인은 무혐의로 풀려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문재인이 무혐의로 풀려나오게 되었을까요? 언제요? 날짜가 보이십니까? 여기 2013년 4월 5일 문재인이 이렇게 부산저축은행을 하나도 책임도 안 묻고 문책도 안 당하고 성성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공짜 평화는 없다. 무기 구입이 진행되고 있었는 거죠. 북한하고 전쟁 위기가 있고 어디에? 무기 수입국 세계 2위 한국은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으로서 유럽이 한국을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정상회담이 FX 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린다 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유럽이 너무 큰 고객인 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하여 공장을 한국에다 지으면서 일자리도 보장을 하고 기술도 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가격은 싸고 성능이 좋은 것을 무기를 팔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하고 딜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퀘션 마크인데 이 점에 문재인은 저축은행 비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 관제인으로서 많은 권력형 비리도 그냥 덮이게 됩니다. 자, 세월호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죠. 인간백정 김기춘 실장입니다. 이 사람의 악랄함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중앙정보부 제5국장, 유신헌법 반대한 방공법 인혁당 사건으로 사법살인, 용공조작, 간첩 조작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했는 사람이죠. 세월호가 지나고 난 다음 했는 얘기죠. 보고도 유성과 문서로 보고하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소기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병헌 변사체는 여성이다. 유병헌이 시체가 본인 거라고 믿는 분은 그렇게 없으시죠? 예. 자, 이렇게 파산 관제인을 하는데 김기춘이가 많이 도와줍니다. 문재인을. 그리고 난 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당이 요구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정인으로 채택안을 두고 양측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 등을 대상으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7년 세모그룹 부도를 낸 후 참여정부 시절에 2천억 원씩의 빚을 탕감받아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고 이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윗선의 개입을 통해서 경영권을 다시 찾아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민 문재인 카드가 실질적으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인다. 김기춘은 보호모로서 문재인을 키웠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때부터죠. 이게 뭡니까? 문재인 씨와 예보 자료에, 예금보험 자료에 나타난 유병헌 재산환수 실태입니다. 집행문이죠. 사건 번호가 2002 가단에 5527 대여금 등 뭡니까? 사업보좌관에 의해서 유상나, 유혁기, 유성나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산자 신세계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 관제인은 문재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일이 2015년 4월 7일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 한준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의 행보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김종인 문재인 세월호 2주기 행사 불참. 정치적 공방 없이 조용히 끝냈습니다.
우리 입기에서 이거 아세요? 꼭 알아야겠니? 나를 건드리려면 대한민국을 대청소를 해야 될 건데, 김기춘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알아야겠어요. 김기춘 현상금 걸고 되었습니다. 세월호 안 밝히나요? 못 밝히나요? 문재인, 내가 단식을 하겠다. 유가족 김영호 씨한테 단식 중단을 요구했지요. 이 사람은 진실을 밝힌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뿐이죠. 김영호 씨가 단식을 중단하자마자 본인은 바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이라고 세월호 유족들을 설득을 했어요. 계속해서 세월호를 정부의 입장에서 진실 규명을 방해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누구 편인 것 같습니까? 왜 야당은 순수해야 된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면 안 된다 하면서 세월호하고 거리를 두었을까요? 왜 김영호 씨가 단식을 할 때 30일간 단식을 해가지고 거의 죽음에 대하고 사람들이 동조 단식을 할 때 진실 규명을 밝혔는 게 아니고 세월호 진실 규명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국회의원 10명에 가서 한 명을 30일 단식했는 사람을 그만두라고, 그 말이 안 통하자 문재인 혼자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단식을 중단시키고 난 다음에 진실 규명은 멀어졌습니다. 문재인은 가장 서민들을 악랄하게 이용해서 IMF 때 떼돈을 벌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파산 관제인이 되어서 망하는 회사에 소송 걸렸는 것 다 자기가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소송권을 다 자기가 한꺼번에 수임을 해가지고 수임료를 받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금융감독관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사건이 더 커지게 했고, 여러 명에 의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고소고발이 되었을 때 정치적 해결로 무혐의를 받았는 사람입니다. 부정선거와도 연결되어 있고 서민들의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먹은 저축은행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 사건의 연관성상에 유병언이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세월호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정부패한 세력 문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